PTS 친구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고구려 역사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10살의 고구려 왕자 무휴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의 기록을 살펴볼 텐데 두 사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명칭을 편의상 혼용해서 쓰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무휴는 고구려 3대 왕 대무신왕입니다. 대무신왕은 여러 이름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무휴로 호칭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휴는 서기 4년생입니다. 뜬금없이 무휴의 출생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휴의 나이와 관련된 삼국사기 13권의 기묘한 기록들 때문입니다. 서기 9년, 13년, 14년 기록들이 상당히 기묘합니다. 관련 기록을 보겠습니다. 서기 9년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도발합니다. 이때 6살의 무휴이 사신을 만나 화면과 같은 말로 응수합니다. 부여 사신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이건 6살 어린이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기 13년 기록은 더욱 기묘합니다. 서기 13년 부여가 고구려를 침입하자 유리왕은 무휴에게 군대를 통솔하여 이를 맡게 하였습니다. 10살 어린이가 군대를 지휘해 부여의 군대를 격퇴했다니 이상합니다. 마지막 서기 14년 기록도 기묘합니다. 서기 14년 유리왕은 무휴를 태자로 사마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깁니다. 11살 어린이에게 나란 일을 맡겼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지는 명문일까요? 삼국사기의 이 기묘한 기록들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먼저 기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휴는 어린 나이에 외교력, 통솔력, 정치력을 이미 다 갖춘 명제였다는 말이 됩니다. 무휴이 이루어낸 성과들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배후에 섭정이나 후원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대무신왕의 국적을 가장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해석이 맞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할 단서는 합관령 전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합관령 전투와 관련된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서기 13년 10살의 무휴이 군대를 지휘해 합관령에서 부여의 군대를 격퇴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1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서기 9년 기록 외에도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원전 6년, 서기 10년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도 포함해서 총 4개의 이벤트로 요약한 합관령 전투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서기 9년 기록과 관련 있는 도절교질권은 제외했습니다. 기원전 6년 대소가 군사 5만을 이끌고 침략하여 왔으나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자 곧 돌아갔다. 서기 9년 부여왕 대소에 사신이 왔다. 무휴는 나이가 어렸으나 임금이 부여에 회답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 사신을 만나 말하였다. 서기 10년 모청가에서 검은 개구리가 붉은 개구리와 무리를 지어 싸웠다.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을 보고 논의하던 어떤 사람이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니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 라고 말했다. 서기 13년 부여 사람들이 침입하자 임금은 아들 무휴를 시켜 군대를 통솔하여 맡게 하였다. 무휴는 병사가 적어서 대적할 수 없을까 걱정하여 기이한 계책을 썼는데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는 것이었다. 부여 병사들이 합관령 아래에 이르자 숨어있던 병사들을 출동시켜 불의에 공격하니 부여군이 크게 패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무휴는 병사를 풀어 그들을 모두 죽였다. 남당 필사본의 기록을 보면 서기 23년 20살의 무휴이 군대를 지휘해 합관령에서 대불의 군대를 격퇴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1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총 9개의 이벤트로 요약한 합관령 전투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고구려 사초의 도절교질권은 제외했는데 도절에 대해 궁금하신 PTS 친구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서기 9년 거는 본기 심편열전으로 정리했고 서기 23년 합관령 전투는 고구려 사략의 기록이 고구려 사초의 기록보다 더 상세하여 고구려 사략의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원전 7년 금화왕이 죽고 대소가 즉위하였다.
기원전 6년 대소의 병사 5만이 송강으로 들어와 노략질하였다. 7일간 내린 큰 눈으로 얼어 죽은 자가 열의 9이었다. 서기 4년 송후가 은천 신궁에서 무휴를 낳았다. 붉은 빛이 방에 남아 있었기에 궁의 이름을 주류궁이라 하였으며 백학이 산봉우리 위를 맴돌았기에 곡의 이름을 합반령이라 하였다. 서기 7년 대소의 형제 8명이 즉위를 다투며 서로를 죽였다. 서기 9년 대소가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서기 10년 모천에서 붉은 개구리가 검은 개구리를 공격하여 오졸이 죽이니 사람들이 대소가 패망할 조짐으로 여겼다. 서기 14년 무휴를 동궁으로 삼고 궁마와 용병수를 가르쳤다. 10월 대불이 대소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다. 대불은 대백의 아들이나 혹 금화의 아들이라고 한다. 서기 20년 10월 부여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붉은 까마귀를 바쳤다. 서기 23년 대불이 쳐들어왔다. 동궁은 이 일대로의 전략으로 병사들을 숨기고 기묘한 계책으로 합반령에서 대불의 군대를 대파시켰다. 대불의 병사들은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도망갔으나 모두 복병들에게 생포당했다. 살아 돌아간 자들은 100명 중 1명 정도였다. 상은 크게 기뻐하며 동궁을 어루만지며 말하길 충우왕이 다시 왔구나라고 하였다. 자, 지금까지 삼국사기 남당 필사본에 기록된 합반령 전투의 전말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삼국사기의 기묘한 기록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합반령 전투의 발발 연도입니다. 합반령 전투의 발발 연도가 삼국사기는 서기 13년, 남당 필사본은 서기 23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은 발발 연도를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의 연표를 보겠습니다. 두 사서의 연표를 비교해보면 고구려 초기 기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 유리왕 시기부터 이어진 기년의 차이는 서기 146년이 되어서야 같아집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두 사서의 기년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알게 되면 합반령 전투의 발발 연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의 의문점들도 모두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기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이는 학계의 견해와는 다른 파격적인 내용이며 개인적인 견해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이렇게도 역사를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의 기년 차이는 유리왕의 선양 기록 누락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서의 왕 계보를 보면 이대 유리왕 시기부터 기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리왕의 사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서기 18년 유리왕이 사망하고 대무신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했고 남당 필사본은 서기 28년 유리왕이 사망하고 대무신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해서 10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서는 유리왕의 사망 시점을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이는 서기 18년 유리왕 선양에 대한 기록을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누락시킨 것에서 기인합니다. 서기 18년 유리왕은 왕위를 선양하고 도곡이궁으로 물러나 서기 28년 도곡이궁에서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대무신왕 원년을 유리왕이 죽은 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양한 해로 기록해서 대무신왕의 즉위년이 서기 18년이 되었으며 대무신왕이 즉위하였으니 당연히 유리왕이 죽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리왕의 죽음을 서기 18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 18년 유리왕이 왕위를 누군가에게 선양하고 서기 28년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4개의 역사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유리왕은 서기 18년 왕위를 누구에게 선양했을까요? 저는 송태후라고 생각합니다. 송태후에 대해 궁금하신 PTS 친구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저는 서기 18년에서 28년 사이의 역사는 남당 필사본의 기록이 맞으며 섭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가지 역사 해석 중 4번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서기 18년은 무휴의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 송태후가 서기 28년 무휴이 장성하여 직접 통치하기까지 고구려를 다스렸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의 기년 차이가 발생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신명왕 기록 삭제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고구려 6대 왕 신명왕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논했던 적이 있었지만 간략히 다시 논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 비문 기록을 보겠습니다. 옛날 시조 충우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세자로서 고명을 이어받은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단단히 하셨다.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평 안호태왕이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비문 기록을 보면 1대 충우왕, 2대 유류왕, 3대 대주류왕 그리고 답지 17세 손인 영락대왕으로 고구려 왕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세 손에 이른다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세 손 앞에 답지라는 한자가 있는데 해석하면 답다라 붙다, 지, 이르다입니다. 이는 누구의 뒤를 이어 무엇에 이르다로 번역됩니다. 누구는 바로 앞에서 기술한 대주류왕입니다. 따라서 답지 17세 손은 대주류왕의 뒤를 이어 17세 손에 이르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면과 같이 삼국사기가 설정한 왕의 계보에 따라 대주류왕의 뒤를 이은 민중왕부터 하나하나 세수를 세어보면 광개토왕은 16세 손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광개토왕은 삼국사기 기준으로는 16세 손, 광개토대왕 능비 기준으로는 17세 손이 됩니다. 광개토왕 능비를 기준으로 본다면 삼국사기는 한 명의 왕, 바로 고구려 6대 왕 신명왕을 누락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명왕의 40년의 치세를 누락시키고 이를 태조왕의 치세로 기록하는 바람에 태조왕은 무려 94년을 제위하고 사망 나이도 119세라는 믿기 힘든 역사로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신명왕을 왜 역사에서 삭제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유교적 관점에서 정통성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했기에 신명왕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왕은 대무신제의 친아들이 아닌 별자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2대 광명대제부터 7대 태조황제까지의 치세 기간인 기원전 19년부터 서기 146년까지의 일부 기록들이 왜곡된 채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의 수많은 사건들의 연대가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서기 23년 발생한 학반령 전투의 발발연도도 삼국사기 편찬자가 서기 13년으로 왜곡하여 기록해버려서 무휴리 10살의 군대를 지휘해 부여군을 격퇴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역사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삼국사기 기록에는 무휴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화면과 같은 여러 인물들의 나이도 왜곡된 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아쉬운 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예전 영상에서 논한 적도 있고 해서 더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삼국사기의 기묘한 기록들은 삼국사기 편찬자의 기념 조작에서 기인한 왜곡된 역사의 기록일까요? 그렇다면 남당 필사본이 온전한 역사의 기록일까요? 두 사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기록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울지 두 사서의 기록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당 필사본에는 6살 무휴리 부여, 사신과 국가의 안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남당 필사본에는 학반령 전투를 지휘한 무휴의 나이가 20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당 필사본의 기록을 보면 11살의 무휴리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은 게 아니라 단지 후계자로서 국마와 용병술을 배웠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BTS 친구 여러분, 두 사서의 기록 중 어느 기록이 더 상식적이고 역사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역사에 무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10살의 고구려 왕자 무휴에 대해 논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삼국사기와 남당 필사본의 기록을 보면 개구리, 까마귀와 관련된 기이한 일화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학반령 전투의 대상이 삼국사기는 부여, 남당 필사본은 동부여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건 또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에 대해 다음 영상 동부여를 정벌한 2명의 대무신 무휴과 당덕편에서 자세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